안녕하십니까. 특허 출원 강의를 맡은 강사 김한민입니다. 제 강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안내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중 가장 준비가 까다로운 나의 발명을 설명하는 특허 명세서 작성법 안내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강의에서 준비한 준비물들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 출원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인 전자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명가가 발명을 한 뒤 이에 대한 특허권을 얻으려면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이란 특허받을 발명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특허청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로 신규성이죠. 두 번째,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진보성입니다. 세 번째,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런 특허권은 출원 후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 출원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보장됩니다. 특허 출원을 할 때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성년자는 이 제출하는 특허료가 면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강의를 할 때의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4년차부터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특허권의 가치를 따져서 특허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등록이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특허 출원이 특허 등록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대로 진행하여 작년에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약 2년의 시간이 흘렀고 2번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는 특허 출원에 드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특허 출원을 해보는 경험만으로도 발명과 특허에 관한 전체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새로운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던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가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 문헌인 특허 명세서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 출원 경험을 통해 학생은 발명가로서 거듭나며 매우 귀중한 실천적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교육을 통해 학생은 실천적 문제 해결과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비록 학생들의 발명이 특허로 최종 등록되지 않더라도 특허 출원 교육은 매우 효과적인 발명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출원 교육은 발명 교육으로서 지도해야 할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법 2조에 나와 있는 특허로 보호가 되는 발명에 대한 것인데요. 고도한 것이 특허권으로 보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하다라는 것은 출원인과 심사자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발명이 엄청나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안내가 오는 대로 따라하면 결국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특허 출원의 경험을 목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전자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 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로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3년 동안 특허 출원 강의를 하며 알게 된 노하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를 포함한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년자 학생이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는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전자로 특허 출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특허 명세서 만능 틀로 작성한 특허 명세서와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특허 명세서 만능 틀은 두 번째 강의에서 특허 명세서 작성법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의 특허 고객 번호와 네 번째 학생의 부모 중에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 그리고 그 등록하신 학생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3, 4, 5 이 세 개의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준비물을 이번 강의에서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 특허 명세서 만능 툴로 작성한 특허 명세서 한글 파일과 도면, 스캔 파일은 두 번째 강의, 특허 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측 특허 출원에 필요한 준비물 안내는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준비물들은 특허를 받을 당사자인 미성년자 학생과 그 부모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대신 준비해 줄 수 없고 각 가정에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인쇄하신 뒤 각 학생의 각 가정으로 보내주시면 부모님께서 읽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태로 전송해 주셔도 되고 각종 사이트에 업로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안내장으로 활용해서 저를 포함한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허 출원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전자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준비물 3가지가 필요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제 두 번째 강의에서 작성할 것이므로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다음 3가지 준비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3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특허청의 특허상담 사례집에서 준비했습니다. 특허법상 미성년자는 혼자서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특허 고객 번호도 필요하고 미성년자 부모 중에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미성년자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증서를 특허청에 간단하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 중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 궁금하신 점이나 잘 안 풀리는 점이 있으면은 특허청의 콜센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안내장을 활용했을 때 따로 문제가 발생해서 저에게 연락 주셨던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요. 그 내용을 전부 다 반영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최신화해서 만든 안내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활용해 하셔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시면 특허청 콜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의 준비물은 인감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얀 종이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쓴 건데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그냥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특허청 홈페이지 www.patent.g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특허 고객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중에 특허 고객 등록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내 자연인을 선택하시고 2단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뒤에 발급 확인을 누르셔야 합니다. 3단계 실명 인증을 하고 국문과 영문 이름을 적는데요. 여기 있는 표기 예시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있는데요. 이 예시, 이제 성은 대문자로 쓰고 쉼표, 그리고 이름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것. 이 표기 예시랑 다를 경우에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 예시를 꼭 지켜서 영어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4단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서명과 인감사진 중에 하나를 업로드합니다. 아까 핸드폰으로 흰 종이에 썼던 이름 사진 찍은 것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핸드폰으로 가볍게 찍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과 일치하는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민원 24시 같은 데서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죠. 3단계 주소 자동 변경을 신청하시고 4단계 국내 시도를 선택합니다. 다음 5단계 휴대폰 번호와 메일을 입력합니다. 6단계 단독 출원 가능 여부에서 성인인 경우에는 가능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성인 학부모의 경우에는 가능,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에는 불가능을 선택합니다. 7단계 동의들을 다 하고 8단계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신청하시면 거의 당일에서 길어도 이틀 안에 다 특허 고객 번호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 번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 결과, 이제 신청한 결과로 특허 고객 번호가 부여됐는지 아닌지를 조회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거나 적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이나 하루 이틀 만에 이 신청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특허 고객 등록 이렇게 가서 신청 결과 조회를 누르고 접수 번호에서 아까 기억해 놓으신 그 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특허 고객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려가 됐다라고 안내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통지서 보기 버튼을 눌러 내가 미비했던 부분, 예를 들어 서명에서 이름을 못 알아볼 정도로 썼다던가 주소가 잘못됐다던가 영문 이름을 잘못 썼다던가 이렇게 사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지서 보기를 통해 확인하셔서 보충하시고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의 특허 고객 번호가 발급됐습니다. 이제 이 바탕으로 미성년자의 특허 고객 번호 발급받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준비물이 이제 방금 발급받은 부모 중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뒷자리 표기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걸 안 하시면은 별표로 표시됩니다. 이제 여자인 경우 2 뒤에 별표, 남자인 경우 1 별표입니다. 이미지 파일 1개가 필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인쇄물을 발급받으셔서 핸드폰이나 스캐너로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가끔이 아니라 저는 이때까지 60명 이상을 지도하면서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자녀랑 부모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초록색 글씨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 등본 파일과 미성년자 중심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60몇 명 지도하면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빨간색 글씨 준비물만 준비하시면 미성년자의 특허 고객 번호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성년자의 인감도장이나 서명 아까 말씀드렸던 흰 종이에 이름 정자로 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파일 1개입니다. 요즘에는 스캐너 핸드폰 파일도 있어서 그걸 활용하셔서 깨끗하게 찍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전부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로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특허 고객 등록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메뉴 중에 이제 특허 고객 등록을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똑같이 설치합니다. 아까 부모님 특허 고객 번호 발급받을 때 설치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설치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랑 동일합니다. 국내 자연인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발급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실명 인증을 하고 영문 이름 아까랑 똑같이 이름 대문자 성 대문자, 이름 첫 글자는 대문자. 여기 쉼표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틀린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도 아까랑 화면이 같은데요. 1번 미성년자의 서명과 인감사진 중 하나를 첨부해 주시고요. 2단계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3단계 주소 자동 변경을 신청해 주시고요. 4단계 국내 시도 선택해 주십시오. 5단계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6단계 이 미성년자 학생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불가능 사유는 미성년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7단계 동의해 주시고요. 코드에 부모 중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먼저 발급받았던 부모님, 주소가 같은 부모님 중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와 성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9단계가 있습니다. 9단계는 주민등록 등본 이미지를 첨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24에서 발급받아서 인쇄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걸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캐너로 찍으셔도 되고 핸드폰에 뭐 스캐너 파일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식별만 가능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보기 눌러서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 등본 파일과 추가를 눌러 미성년자가 본인으로 기재되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림 파일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주소가 부모님과 미성년자 자녀가 다른 경우에는 파일이 총 2개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정말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이미지만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10단계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완료고요. 이거 같은 경우 평균 2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수번호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진 찍거나 기록해 주시고 신청 결과를 조회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신청 결과는 조회하는 방법 아까랑 마찬가지로 특허 고객 등록에 가셔서 신청 결과 조회를 누르시고 접수번호에서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학생의 특허 고객 번호와 부모 중 한 명의 특허 고객 번호를 전부 발급받았습니다. 이건 모두 기록해 놓거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중에 특허 출원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것도 반려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지서 보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셔서 보충하시고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허청에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 우리 은행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자출원할 때 전자서명, 요즘에 뭐 사인 같은 거 대신에 전부 다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은행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허청에 그냥 등록하는 겁니다. 특허로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인증서 관리를 누르시고요. 공동인증서 관리를 클릭하시면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부모 중에 한 명, 아까 특허 고객번호 부여받으신 그 부모의 특허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기억을 안 나시는 경우에는 특허 고객번호 조회를 누르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누르셔서 자신의 은행 인증서, 이제 당연히 이 컴퓨터,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인증서가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 인증서를 누르시고 등록하셔서 인증서를 최종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전자특허 출원 준비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글 파일로 보시면 총 12쪽으로 되어 있고요. 인쇄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학부모들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성년자 학생이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허명세서 만능 툴로 작성한 특허명세서와 도면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게 가장 핵심 준비물이죠. 자신의 발명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고 설명하는 기술문헌인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영상 강의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특허명세서 작성하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